그 공부를 할 때 회화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웠잖아요. 문장을 외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이렇게 입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쭉 얘기하는데 관심 있습니까? Do you think you'd be down? 하는 거죠. There is nothing like a cold beer after a long day of work. I can seem to get better at anything. You are really great around kids.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 회화 왕초보입니다. 이터 펑크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46살 먹을 때까지 영어 회화 공포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책을 다 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어 회화 초보다. 외국인만 만나면 입도 뻥끗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정말 기초적인 거. 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 그리고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정말 영어 회화 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적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리딩을 잘하거든요. 근데 영어 회화는 이제 초보도 과합니다. 왕초보입니다. 뭐 해외여행 가거나 외국인 만나면 입도 뻥끗하기 힘들어요.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워낙 리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회화 자체를 아웃풋으로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 이 저널이나 뭐 이런 논픽션 책에 나온 그런 용어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거의 못 알아듣거나 오히려 그런 용어가 있었냐고 영어에. 애초에 영어 회화도 못했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 공포심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영어 회화를 이렇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원어민하고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 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쫙 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김이사는 영어 잘하니까 김이사가 이렇게 하고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저는 쭉 피합니다. 왜? 영어 회화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영어 회화 초보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뭐 엄청 유창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저 외국인 만나면 기본적인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좀 뜨문뜨문하더라도 뭔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제가 수십 년 동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제가 요즘에 왕초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벗어났어요.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그 노하우를,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살 먹을 때까지 영어 회화 공포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책을 다 외웠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의 표제요, 이게 100일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일의 대표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 표현을 그냥 외웠고요. 여기 50일은 그 이후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개발한 장기기억 복습 시스템이 있어요. 7번 누적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외웠고 나머지 50일은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은 거의 제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50일의 문장들이 나머지 50은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장기기억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한 거를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영어 회화 공부할 때도 도움 되지만 다른 공부도 더 도움이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제목이 3개월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걸 한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근데 20일 정도 암기를 했을 때 이미 효과가 나타났어요. 생각해보면 여기 20일 정도 분량, 하루에 나오는 문장이 한 20-30개 되거든요. 그 정도를 외워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하니까 이게 슬슬 입에 붙기 시작하고, 길 가다가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예전에는 입도 뻥끗 못했거든요.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영어 회화 초보가 그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제가 봤을 때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무엇이냐면 확장성이 있는
원어민이 자주 쓰는 문장을 많이 입으로 외운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어민이 자주 쓰는 문장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디엄 같은 거 안 됩니다. 이건 특정 상황에만 쓰기 때문에 확장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입으로 외워야 돼요. 많이. 근데 많이는 제가 앞부분 원어민이 자주 쓰는 확장성이 있는 그 문장들을 입으로 외운다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공부를 연구를 하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완벽한 공부법을 쓴 저자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잘하는 방법론이 딱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회화를 못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이걸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많이가 얼만큼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영어 회화 초보가 이 초보를 가장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확장성이 있는 원어민이 자주 쓰는 문장을 많이 입으로 외운다입니다. 자, 먼저 입으로 외운다가 중요해요. 머리로 외우지 않습니다. 입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회화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할 때, 그 문장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영어를 그 회화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외울 때, 외운 거 외웠잖아요. 문장은 외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이렇게 입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외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글 문장을 보고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거든요. 할 때 애초에 외울 때 입으로 외웠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장을 보자마자 한글 문장을 보자마자 제가 입으로 외웠던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입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몇 번 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한글 문장을 보면은 영어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몇 번은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안 떠올라요. 근데 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으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훈련을 하니까 그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문장이 안 떠오르는 불구하고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문장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운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게 느릿느릿하게 그 문장을 쓸 수 있거나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입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올 수 있어? 너 제 시간에 올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암기한다 했을 때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입이 이걸 암기하는 겁니다.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 올 수 있어? 그 문장 보자마자 입이 나오는 거예요.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성대모사 하듯이 그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외울 때 머리로 내가 작문을 할 수 있다고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말하는 그대로 그 발음과 그 톤과 그 액센트와 그 말하는 그대로를 내 입에 복사시킨다, 내 입에 훈련시킨다 라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암기하면 몸이 매우 피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보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문장들을 이제 내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많이.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브로큰 잉글리시를 넣으면 안 돼요. 한국식 문장을 넣으면 안 돼요. 원어민식 문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왕 입으로 힘들게 외울 거야. 근데 한국식 영어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어색한 표현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원어민이 많이 쓰고, 뭐죠? 원어민의 어떤 사고가 들어있는 거를 내 입에 외워놓으면 내가 그걸 구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을 때 어떻죠? 훨씬 더 어색하지 않고 잘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식 영어
속칭 한국식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때 1대1 매칭시켜서 한 그러한 문장들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노력한 대비 청취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재우의 영어와 백을 이 책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김재우 선생님은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같이 작업을 몇 번 했거든요. 그냥 슈퍼 고수입니다. 슈퍼 고수.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영어회화 네이티브 원어민식 영어를 교육하는 걸 20년 가까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영어 덕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어를 정확히 영어 덕후라기보다 영어 교육 덕후죠. 한국 사람들 왜 영어를 못할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만 시간이 넘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관찰하고 관찰 일기를 쓰시고 연구하고 또 그 문장들을 원어민과 계속 20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온 작품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엄청 바쁘거든요. 뭐 일하랴 뭐하라. 그 가운데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회화 공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힘들게 입으로 외우는 것이 좋은 문장, 원어민이 자주 쓰고 범용성이 높고 내가 이거를 내 안에 힘들게 들어왔을 때 정말 효용이 극대화되는 문장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장을 외울 때 청취에 도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이 1대1 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린 초보지만 중급 올라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좋은 문장으로 암기를 안 해놓으니까 말은 유창한데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신현우 박사죠. 엄청 유창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브로큰 잉글리시를 유창하게 하기가 힘든데, 물론 저는 부러워요. 그것도 그 영어 자체가 입에서 유창하게 나오는 게 너무 부러워. 근데 본인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신 박사님이 찍은 영상을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도 들였는데 남는 건 뭐냐면 브로큰 잉글리시를 유창하게 한 거예요. 이왕 애초에 좋은 문장으로 원어민식 사고가 물씬 들어있고 원어민이 자주 쓰는 그 문장으로 외웠다면, 공부를 했다면 그런 비효율은 없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청취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면 청취에 도움이 안 돼요. 왜? 뭔가 내가 생각하는 표현과 좀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이게 있어요. What are you up to? 이게 뭐지?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뭐해? 라고 했을 때 그냥 제 머릿속에는 뭐 하는 거니까 doing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라고 했어요. 청취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원어민이 자주 쓰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제가 make it은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리딩 할 때 make it은 뭔가 성공하거나 완수하는 그런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뭔가 제때 도착한다는 거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취가 잘 안 되죠. 근데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혹은 do you have time to chill on Friday? 이건 뭘까요? chill? 뭐야, 그 추워? 오한이와? 아니죠. do you have time to chill on Friday는 너 그 금요일날에 좀 놀러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저한테 do you have time to chill on Friday? 하면은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아듣겠죠. 왜? 그거를 제가 입으로 외웠으니까. Do you have time to chill on Friday?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이거를 제가 입으로 외워놨기 때문에 청취가 안 되기가 힘듭니다. 그 얘기 하는 순간 바로 알아듣죠. 예를 들어 다른 걸 해볼까요? 오늘 밤에 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to have tonight? 물어봤어요. 그때 답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I'm up for anything as long as it's not too spicy 라고 했어요. I'm up for anything? 이게 무슨 말이지? 뭐든지 다 좋아. as long as it's not too spicy, 너무 맵지만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up이 나왔는데, 이렇게 up이 뭐냐면 up for 이렇게 쓰면 뭐냐면 어떤 앞에 내용에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오케이, 아마 우리는 오케이를 썼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I'm up for anything. 나 뭐든 다 좋아요. 네 얘기에 찬성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가 업 같은 경우는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뭐 찬성의 의미가 있나 보다 하는데, 이게 업만 찬성이 아니라 다운도 찬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Anyone want to go with me to try Gordon Ramsay's burger place? 라고 물어봤어요. 너 그 고든 램지 버거 나랑 같이 먹어볼 사람 있어? 물어봤어요. I'm down 그런 겁니다. I'm down? 나 다운된 거야? 나 갈게. 찬성? 이런 뜻입니다. As long as you're paying, as long as you're buying 하면 어떻게 되죠? 너가 사기만 하면 나 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을 할 때도 I'm down, are you down? 너 찬성해? You okay?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내 입으로 암기를 안 하고 여기서 이 책에서 못 배웠으면은 어떻게 하죠? 예, 이걸 들을 리가 없죠. 혹은 뭐 관심 있습니까? 뭐 쭉 얘기하는데 관심 있습니까? Do you think you'd be down? 하는 거죠.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Do you think you would be down? 이게 아니에요. Do you think you'd be down? Do you think you'd be down? Do you think you'd be down?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 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 회화를 입도 뻥끗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식과 영어가 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들릴 리가 없겠죠. 또 하나 해볼까요? 막 이제 외운 게 많이 막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너 정말 애들하고 잘 놀더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온 원어민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You are really great around kids.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 애들 사이에는 great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떠오르네요. Have you ever thought of being a teacher?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애들 잘 노니까 너 그 선생님 될 생각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Teaching isn't really for me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거는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뭐랑 맞지 않아 할 때 isn't for me, aren't for me를 쓰면 되거든요. Teaching isn't really for me 라고 쓰는 거죠. 또 해볼까요? 정말 일이 힘들어. 정말 이 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정말 일이 정말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정할 수 있을까요? 뭐가 정말 좋다. I really want나 뭐 I'd like to, I'd love to 라고 할 거잖아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이때는 I can't wait를 씁니다. 그러니까 I can't wait to be done wit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가 정말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It's taking forever.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I can't wait를 입으로 외워놓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제가 이 책 같은 경우는 인강도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강을 들으면 이제 여기는 책이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회화 책 치고는 3배 정도 가량의 추가 예문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뉘앙스나 추가 설명이 이 암기할 때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한다, really want 이런 걸 쓰게 되면 조금 유아틱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I can't wait. 너무 좋잖아요. I can't wait to be done with this project. It's taking forever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초보라서 좋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나 한국식 표현으로 영어를 암기라고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좋은 책을 만나고 이런 강의를 만나면서 바꾸려고 했을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김전 선생님이 장점이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콩글리시를 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원어민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나 이때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표현하는 게 있구나, 원어민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거기서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초보는 애초에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말도 뻥끗 못했는데 그냥 원어민이 했던 걸 그냥 입으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말 내가 원해. 그러면은 I can wait. 나 새 집으로 정말 가고 싶어. I can wait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럼 나오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 할 때 not bad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I can complain. 이거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물론 not bad도 쓸 수 있겠지만 I can complain 를 하게 되면
이게 영어를 들을 때 청취가 쭉쭉쭉 나올 때 I can complain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 뇌정지가 와요. 청취가 안 돼. 벌써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not bad라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I can complain. 이걸 초보자가 이렇게 입으로 외워놨어. 그러면 오히려 그 콩글리시로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빠르게 원어민식 발음을, 원어민식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can complain.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김재훈 영어 회화 100 강의를 듣고 이걸 외우면서 또 어떤 원어민이 자주 쓴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원어민들 이런 거를 많이 쓰는구나. 새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배웠던 것들. 정말 주요 동사 몇 개로 되게 표현을 다양하게 한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 get이나 have나 뭐 make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로 쓰는데, 실제로 뭐 make, 뭐 have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get 같은 거가 정말 많이 쓰는데 초보 입장에서 이걸 쓴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입으로 암기하게 되면 뭐 get 붙은 것이 너무 많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집으로 정말 가고 싶어. 자,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 뭐 쓰면 되죠, 이제? I can wait. I can wait to get home 쓰면은 어떻게 되죠? 정말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는 건 뭐 go home도 있고 head home도 있는데 get home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get은 뭔가를 이제 주고받을 때, 줄 때도 get 쓰고 받을 때도 get 쓰거든요. 뭐 이제 준다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커피 사왔어요? I got your coffee? 할 수 있겠죠? 갖다 주는 거니까.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기 있는 차는 차 받을 때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포르쉐를 받으려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e'll have to wait 2 years to get a Porsche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투부정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포르쉐를 받으려면 하면은 뭐뭐려면 if를 써야 되나? 벌써 이게 머릿속에 복잡해져요. 이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To get a Porsche. 포르쉐를 받으려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You will have to wait 2 years 라고 쓰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 완전히 I totally get it.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get도 썼지만, 저도 이제 여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외국인은 totally를 정말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할 때 totally 이걸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 Everything is getting super expensive. 또 get도 썼지만 또 우리가 물가 벌써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super를 썼잖아요. super 맞죠? 이거는 또 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super는 너무 유치해서 안 쓸 줄 알았어.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uper가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적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can't get used to the texture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식감이 적응이 안 돼. 그 앞 문장이 뭐냐면 raw fish isn't really fir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는 나랑 안 맞아. 왜? 식감이 적응이 안 돼. I can't get used to the texture. 이때 또 get이 쓰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이걸 암기하게 되면 get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해서 get은 이런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통으로 외우면 get이 내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 외웠을 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암기를 하면서 원어민들은 이 감각동사를 너무 많이 자주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feel, seem, look, sound. 근데 뭐 영어야 초보는 이걸 구사하는 건 고사하고, 이건 택도 없고, 청취를 할 때도 벌써 이런 seem, look like, seem like, sound like 이런 게 나오면 뇌정지가 와요. 근데 암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유튜브에는 항상 제가 외국 자막을 펼쳐놓고 봤는데, 제가 이제 요즘 자막 이렇게 안 누르고 보거든요. 듣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감각동사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think까지는 조금 들리는데 나머지는 이게 잘 안 들어갔거든요.
잘 들어요. 잘 들어오고 이게 간섭이 없어. 내가 이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seems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It seems like you've been working on it for a while. 그러니까 한동안 뭐 그 일에 매달려 있으신 것 같은데 It seems like 할 수 있고 feel 같은 경우는 I feel like I have to get to something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 지인이 외국 갔다 와서 날 뭐 사준 거야. 나도 이제 외국 나가야 돼. 저도 뭐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할 때 I feel like I have to get to something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떠오르네요. That sounds like too much of a hassle.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That sounds like too much of a hassle.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온갖 여러 가지 생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참 그 번거스럽겠네요. 할 때 That sounds like too much of a hassle. hassle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 저자 김전 선생님이 인강 들어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거로워. hassle 쓰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sound를 썼죠. look은 뭐가 있을까요? You look like you could really use some time off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니까 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할 때 you look like you could really use some time off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재밌는 표현을 배울 수 있죠? 너 좀 쉬어야 하는데 쉬는 게 필요한데 할 때 우리 필요한다 하면 need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 use를 썼죠. use.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해, 커피가 필요해, 쉼이 필요해, 뭐 잠이 필요해 할 때 use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나 어저께 잠 설쳤어. 커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커피가 필요한데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 설쳤어. I hardly slept last night. 어젯밤에 좀 설쳤어. 그래서 I could really use some coffee. 나 커피 좀 필요해. 할 때 이 us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보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간섭이 없어요. 이런 걸 외워두면은 뭔가 내가 필요할 때 need 말고 use를 쓰는 거예요. 특히 뭐 잠이나 커피나 뭐 이런 거 도움이나 아니 휴식이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할 때 I could really use. I could really use. 이거 통으로 외우는 겁니다. 입으로 I could really use 하면 그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냐? 이게 곧 범용성이에요. 이게 책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저는 영어 회화 입도 뻥끗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이건 뭐 제 증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제가 배운 것들 이게 그 외국 이 원어민들 보니까 something, nothing, 뭐 thing, anything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이거를 똑같아요. 구사도 힘들고 중간에 뭐 이런 something 뭐 이렇게 뭐 anything 이렇게 나오면 일단 청취에 이렇게 뇌정지가 또 와요. 그런데 이걸 많이 쓴다는 건 뭐죠? 우리가 많이 외우게 되면 이거가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othing 같은 경우는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최고야 할 때 우리 최고하면 best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nothing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재성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는 최상급 표현을 잘 안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우회적으로 비교급이나 다른 걸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고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시원한 맥주 먹으면 그 맥주 최고잖아요. 그래서 There is nothing like a cold beer after a long day of work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After a long day of work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 하루를 지난 다음에 먹는 a cold beer가 최고지. There is nothing like. There is nothing like. nothing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anything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I can seem to get better at anything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뭐든지 잘 늘지 않는 것 같아. 먼저 seem을 썼죠? 또 seem을 우리가 썼어요. I can seem to get better at anything. get better 하면은 뭔가 나아진다, 잘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뭐든지 잘 늘지 않는 것 같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thing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많이 표현합니다.
정말 어려운데 저도 뭐 이거를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잘 구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That's just how things work her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That's just how things work here. 여긴 원래 이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 근데 뭐 불만이 있어. 여긴 원래 이렇다니까. That's just how things work here. 근데 뭐 여기는 원래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at's not how things work here 라고 표현하는 거죠. something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속이 안 좋아요. My stomach doesn't feel quite right today. 오늘 속이 안 좋아. 또 feel 썼죠? 뭐가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할 때 fee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don't feel quite right today 하면 오늘 좀 몸이 안 좋네요. 안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속이 안 좋아. 그랬더니 그냥 그 아침에 먹었던 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혹시인가? Maybe there was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soup. 아침에 먹었던 거 you had for breakfast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maybe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soup you had for breakfast 하면은 네가 아침에 먹은 국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이 something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운 게 워낙 많지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야 돼서 또 이제 배웠던 것이 뉘앙스 차이 같은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돼요. 특히 이제 뭔가 질문을 했을 때에도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보통 야 뭐뭐 할까 할 때 why don't we 많이 쓰잖아요. Why don't you go out and get some nice sashimi? 그러면 우리 나가서 우리 만난 회 먹으러 할까? 이런 거죠. 근데 조금 더 공손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 Maybe we could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전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게 maybe we could은 정말 원어민이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이 거의 쓰지 못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있죠. Maybe we could talk about that over dinner 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저녁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뭔가 추가로 배울 수 있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over dinner. over를 썼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네요. 이걸 보면은 전치사 활용이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잘 활용하면 정말 그 문장이 간편해집니다. 근데 그걸 활용 못하면 이 한국식 표현은 구구절절하게 하는 거야. 벌써 저녁 먹으면서 먹는 건 벌써 이시 생각나잖아. 저녁 먹으면서 over dinner. 점심 먹으면서 야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지난 못다한 이야기나 할까? 어떻게 할까요? Let's catch up over lunch 라고 합니다. catch up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어떤 뜻이냐면 오랜만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et's catch up. 점심 먹으면서 over lunch. 술 먹으면서 over drinks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y don't we? 우리가 또 공손할 때는 maybe we could 이렇게 그 뉘앙스 차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심지어 maybe we could이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좀 공손하게 뭔가 제안할 때 어떻게 한다? maybe we could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간섭도 없어. 우리 초보자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제안할 때 뭐 how about 있잖아요. how about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화요일 6시에 만날까요? How about we meet at 6 on Tuesday? 뭐 되겠죠? 이때 how about은 주어 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됩니다. 근데 동명사는 조금 친구끼리 격식이 없을 때 how about 주어 동사는 좀 격식이 있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 미안한데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do you mind를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Do you mind grabbing me some coffee on your way? 하면 뭐죠? 오는 길에 죄송하지만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주시겠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부탁한다? Do you mind 쓰면 됩니다. 실제로 그 mind를 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우면 돼요. 좀 미안한데 부탁한다? Do you mind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한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데 뭔가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뭐 약간 격식을 차리면서 미안한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애초에 우리가 무슨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sorry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do you mind sorry를 안 썼죠? 똑같아요. sorry 안 쓰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미안한 걸 표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 afraid.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 선약이 있습니다. I'm afraid I already have plans 씁니다.
이렇게 already plans를 쓰면은 선약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m afraid를 쓰는 거야. I'm afraid도 뭐죠? 거의 못 쓰죠. 이건 뭐 청취도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이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두면 미안한데 부탁할 때 do you mind, 저가 이제 제 식으로 해서 하는 거야. 뭔가 미안할 때 부탁할 때 do you mind를 하고, 뭔가 미안한데 격식 있는 자리에서 뭔가 거절을 하거나 뭐 안 된다고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할 때 I'm afraid, 내가 뭘 못했어, I'm afraid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뉘앙스 차이 알 수가 있고, 내가 뭐 해주겠다고 제안을 할 때 뭐가 있죠? Would you like me to가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고, 친구끼리는 Do you want me to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offee while I'm at Starbucks?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만약에 제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스타벅스 있는데요, 뭐 좀 그 커피 좀 사다 드릴까요? 하는 거죠.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offee while I'm at 그 Starbucks? 근데 힘 박사님, 영준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죠? Would you like me 쓰지 않겠죠?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 coffee while I'm at Starbucks? 라고 하겠죠. 이런 뉘앙스 차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 swing by 있거든요. swing by, 뭐 drop by, 뭐 come by, 뭐 이런 stop by, 이런 것도 뉘앙스도 다 알려주는데, 물론 이거는 그래서 인강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보분들은. 왜냐면 이 책은 한계가 있어요. 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그 인강을 책으로 옮기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하면 그 뉘앙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가 입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내 몸에 더 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원어민 자주 쓰는 것 중에, 선생님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명사 주어를 쓰는 거나 명사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저는 안 맞아요. 이게 이 책이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working from home is in form입니다. 그렇죠? working from home,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정말 많이 나와요. 동명사 주어 쓰는 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원어민은 많이 쓰는데 우리들은 거의 못 씁니다. 보통 주어가 나올 때 뭐 I, you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동명사로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you get what you pay for 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이 뜻은 싼 게 비지떡이지. 싼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you get, 너가 얻잖아요. what you pay for, 너가 지불한 만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싼 김에 샀는데 뭐 작동이 안 나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때 what you pay for, 이게 명사절. 혹은 나 그 일은 다 못 마쳤지만 지금까지 작업한 거 보내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not done yet, but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hat I have so far? 라고 하면 됩니다. What I have so far, 지금까지 작업한 거, 이게 이제 명사절인 거죠. 그럼 어떻게 답할 수 있겠죠? thanks. 근데 그거 언제쯤 완성할 수 있겠어요? When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materials? 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 회화 왕초보입니다. 이터 펑크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요. 지금 자신감이 아주 뿜뿜 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제 복습 시스템으로 나머지 50일을 다 외우고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인강까지 들을 거거든요. 제가 인강에 나오는 여기 3배에 달하는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은 제가 지금은 안 외웠어요. 제가 2바퀴 돌릴 때에는 그 복습 시스템을 다 외울 겁니다. 그걸 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변할지가 소름 끼치도록 기대가 됩니다.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일종의 좀 방법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기를 못 잡았어요. 게다가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못 만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회사에서 김지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선생님이 찐 중에 찐이구나, 고수 중에 슈퍼 울트라 고수구나 라는 것들은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저희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런 의미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도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할 거지만 저도 제가 계속 공부한 거를 여러분께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은 중급에서 고급 가는 거, 저는 초급에서 중급 가는 거.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시간 내면 초급에서 초급 벗어나는 건 정말 더 쉽고 중급까지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초급이어서 아무런 배경이 없어, 브로큰 잉글리시를 공부하지 않았어, 그런 게 아예 애초에 없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초보이겠죠. 그런 분들이 김재우 영어의 100 강의 들으시면서 이걸로 입으로 암기를 한다면 어떤 유창성이 딱 중간에 중급 올라갔을 때 그냥 열심히 많은 시간 들여서 기존에 했던 교재나 다른 걸로 공부하신 분보다 훨씬 더 청취도 잘 되고 구사하는 것이 원어민에 가깝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께서 한번 입으로 외울 거, 이거 힘들다고 했어요. 쉽지 않아요. 이왕이면 정말 원어민 자주 쓰고 범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걸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걸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초보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회화하면 제가 학을 뗐거든요. 그냥 공포심에. 근데 요즘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일하는 그 중간중간에 복습하고 계속 이거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밉상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외웠던 것들 상황에 맞춰서 영어로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마음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워낙 공부하려는 욕구가 강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신나게 영어 회화 공부하는 거를 조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최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헬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이 최 박사님도 이 김지현 선생님처럼 이 제 아이는 슈퍼 울트라 고수거든요. 아마 내년 정도에 등장을 하실 거예요. 이 운동 쪽에 뭐 최고 울트라 슈퍼 고수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한 거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등록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운동하면서 오늘 당장 등록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어 회화를 하고 싶어 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영어 회화하면 이거 못하고 공포스럽고, 근데 언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뭐 너무나 즐겁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영어 회화 초보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점 있고 따라서 영어 협약 인강 들으시면서 뉘앙스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입으로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어떻게 하면 누적 복수 시스템, 이 영어 회화 그거를 어떻게 누적해서 공부해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 것이고, 특히 초보분들에게 몇 가지 꿀팁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들으시면서 영어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또 하나, 이건 이제 인강을 들으신 분 같은 혜택인데, 인강은 저희가 1년 동안 단톡방을 운영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신 분이 저희 인강이 정말 해자거든요. 해자입니다. 강의만 300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데 그 업체에서 그 단일 영어 회화 인강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300강인데 훨씬 쌉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이거를 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결제했는데. 그래서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중간 학습 자료. 그래서 일단은 책만 보실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영독 채널에 이 관련된 그 원어민 음성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문하실 건 질문하세요. 책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께 드려서 답변을 달도록 할 거고, 인강을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여기 선생님이 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오픈 채팅방, 같이 공부하는 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그건 취합을 해가지고,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취합을 해서
취업한 것 중에 선생님이 픽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찍어주시거나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또 거기 안에 저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 영어 이 채팅방에 있으면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오신 분들 중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고수분들이 계세요. 이타적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초보이신 분들 저랑 같이 초보 탈출해서 올해 안에, 못해 내년 안에는 중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어 잘하는 한국인이 되도록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